시간이 지나도 세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돌잔치 날 모두 앞에서 폭발한 진실은 한 가정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범수는 매일같이 문 밖을 서성였지만 세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세리의 앞에 나타났다. 비 오는 새벽 조용한 고시원 앞 골목.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오강수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그녀를 마주했다. 너도 많이 아프지? 그는 담담히 말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세리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그의 눈빛에는 오랜 방황 끝에 마주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물었다. 나 찾은 거야? 응. 같이 상처받은 사람끼리 그냥 말없이 있어 보자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거든. 그 말에 세리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자신이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지를 깨달았다. 강수는 그녀에게 조건도 판단도 요구하지 않았다. 상처라는 공통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는 기이한 위로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그의 품에 안겼다. 오래된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한편 술도가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일고 있었다. 오범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세리를 찾아다니던 와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나영은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당당했고 무엇보다도 세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범수를 위로해 주었다. 그날 술도가 근처 한 카페에서 마주한 나영은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신 아직도 세리만 바라보는 거야? 범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모습에 나영은은 실망보다도 오히려 확신을 얻은 듯 말했다. 좋아. 나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생각했다. 왜 그녀에게 흔들리는 걸까? 단순한 위로일까 아니면 세리를 향한 감정이 지쳐버린 결과일까? 그 물음은 밤마다 그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의심 하나를 확인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한이와의 관계. 분명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어왔지만 마음 한켠에서 의심이 피어올랐다. 결국 범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다. 부자 관계 없음. 그 5글자는 범수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수백 번 되뇌었다. 범수는 처음으로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자신이 아닌 나영은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하지도 오열하지도 않았다. 다만 숨을 쉬기 위해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장미애를 찾아갔다. 그녀는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지만 범수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장모님, 어쩌면 세리도 저랑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겠죠.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가 무너질 때 세상이 얼마나 허물어지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머릿속에서 한이를 지우지 않았다.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였던 기억까지 부정할 순 없었다. 그는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 무렵 세리와 강수는 작은 해변 마을의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밤이면 조용히 라면을 나눠 먹었다. 둘 사이엔 고요하고 진한 동질감이 있었다. 강수는 불쑥 말했다. 너 돌아갈 생각은 있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사람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내 옆에 있을게. 누군가는 계속 옆에 있어줘야 하니까. 돌아가기 전까지, 아니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있자. 그 말에 세리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속 깊이 처음으로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박집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발신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봉투 안에는 누군가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범수가 한이의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병원 앞에 앉아 있는 사진.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하나 있었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세리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삼켰다. 강수 역시 사진을 들여다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한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다.
세리는 다시 돌아왔다.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도망치듯 나왔던 그날의 공황과 혼란 대신 이제는 결심과 침묵이 가득한 눈빛으로 독수리 술도가의 대문을 다시 밟았다. 강수는 그 옆을 지키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대문을 열었다. 고자동이 가장 먼저 마주쳤다. 놀란 표정도 잠시 그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마치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세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짓의 그림자 위로 진실의 발자국을 찍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오범수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돌아왔구나. 그 말에는 환영도 비난도 없었다. 세리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범수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서로의 사이에 오랜만에 이름이 아닌 거리가 놓였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함께 별채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세리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범수 앞에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옆에서 병원 앞에 앉아 있는 그의 사진. 범수는 흠칫 놀랐고 곧 표정을 굳혔다. 이게 뭐야, 누가 찍은 거지? 세리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우릴 보고 있어. 하니 그 아이. 혈연이 아니라면서요? 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서야 알아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더 아프더라. 왜인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그 아이를 사랑했나 봐. 세리는 그 말에 눈을 떴다. 분노나 회피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부정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나영은에게 흔들렸던 거구나. 범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곧 인정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세리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그 여자 나영은 절대 우연히 당신 옆에 온 게 아니에요. 범수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세리는 말했다. 그 편지, 병원 사진.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가족, 이 술도가의 모든 비밀을 들춰내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세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강수였다. 형, 큰일이야. 병원에서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장미애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다. CCTV에는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뒷모습이 찍혔지만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다. 한동석이 병원장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세리는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데리고 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술도가를 알고 있었던 인물일 것이다. 그날 밤 본미가 세리의 방을 찾았다. 언니, 그 사진. 나도 받았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똑같은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또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가족이라는 허울이 당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까? 이제는 명백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켜고 오래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장미애의 것이었다. 세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두려워한 그 사람이 지금 한편 바다 건너 외진 병원. 하얀 병실 안에서 장미애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앞에 앉은 사람은 낯선 실루엣의 남자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진실은 감춰지는 게 아니라 쓰러뜨리는 무기니까요.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야? 그 순간 세리의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모두 모였군요.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문자와 동시에 술도가 본가에 설치된 대형 TV가 자동으로 켜졌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건 과거 장미애가 몰래 녹음한 한동석의 대화였다. 우린 계약이었다고. 내가 탁이 그 인간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어. 마광숙도 모두 속여야 했다고. 광숙이 소리쳤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한동석.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TV를 끄는 리모컨을 눌렀다. 오강수였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싸움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 마광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한동석. 그의 입에서 속여야 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줄은 몰랐다. 사랑을 가장한 배려, 고백을 위장한 제안들, 거절할 수 없던 다정함.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했음을 직감했다. 한동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들켜버렸군.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체념에 가까웠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없었다. 장미애는 내가 데려갔다.